아마 짐작컨대 배달 앱이 들어가서 아마도 그게 없었던 시절에 찌라시를 찾아서 혹은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통해서 시켜 먹는 것보단 아마도 음식 배달하는 거의 빈도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화를 해서 주문했을 때랑 배달 앱을 썼을 때 좀 차이가 뭐냐면 배달 음식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화로 할 때는 떡볶이 매운맛이요. 뭐 이 정도의 소통만 하지 이게 크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앱에 들어가면 뭐 치즈 토핑 얼마 막 세세하게까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옵션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형은 모르는 얘기야.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제가 배달 음식으로 먹었던 그 음식의 퀄리티나 재미가 또 늘어난 느낌?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떡볶이를 물론 가서는 사장님 이거 넣어주셔야 되지만 전화로는 이 사장님 시간 뺐으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풍성한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 음식점 입장에서는 객단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언택트 마케팅의 성공 사례인데 개인적인 케어나 전화 통화가 아니라 앱으로 툭툭툭 사람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다다닥 해서 소비자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내 요구에 맞는 걸 하고 음식점은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좀 그 차지를 좀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한편 전화 포비아라는 그 현상이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요 폰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 오는 거야. 황영이나 문필 같이 묶어서 미안해요. 감독님. 황영 입장에서는 전화하는 거 아니요? 전화의 본질은 통화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폰하다는 동사가 꼭 통화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이 전화를 하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뺏고 그런 것들의 좀 편리성이나 업주 입장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객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볼륨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오 이사님은 배민찬 쓰셔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사람이 신선식품을 구매하러 가기가 어려우니까 앱을 통해서 주문을 많이 해요.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일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났잖아요. 아이를 돌봐주는 아줌마 구하기도 어려운데 반찬까지 해달라고 하긴 뭐하니까 출근해서 그걸 시켜놓고 퇴근할 때쯤 그거를 이제 오게끔 해서 먹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점 타겟인 저희들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고마운 쿠팡맨 같은, 남편은 전화해서 기저귀 사와 그러면 이제 까먹거나 네, 까먹거나 아니면 이제 투덜대잖아요. 그런데 쿠팡맨은 친절하게 그 다음날 문 앞에 놔주고 내가 집에 없어도 놔뒀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말을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 웬만한 남편보다 쿠팡맨이 낫다고. 아니 진짜로요. 이건 우리 셋이 전혀 못하는 얘기야. 웬만한 남편보다 쿠팡맨이 낫다. 헐났죠. 헐났습니다. 근데 아마 배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상가 곳곳에 보면은 배민 라이더스들 사무실이 보이잖아요. 저희 아파트 상가 1층에도 있거든요. 그 아쉬운 얘기 해주세요. 저기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배민 관계자 잘 들으세요. 그 배민 라이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오토바이나 옷 입힌 거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도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바지를 걷고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보기에 좋지 않은 아기들이 보기에 사람인지라 왠지 배달의 민족은 완벽할 것 같고 그들만의 뭔가 문화를 갖고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동네 배달 아저씨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브랜드의 이미지가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배달 음식을 시켜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일부 라이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이거는 내 친구 오이사 아니면은 못하는 얘기야. 웬만한 남편보다 배달해주시는 그 쿠팡맨이나 그 외 택배 기사님들이 낫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이분이 점주세요. 아쉬운 점은 이 브랜드는 내 거야 라는 가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 전달에선 위트는 넘치지만 배민을 내가 사용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느끼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민 아카데미 이런 강연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소비자들한테 정말 편한 음식 주문 이상의 뭔가를 좀 해주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냐. 몇 가지를 더 여쭤봤더니 자기가 2개의 점을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배민 때문에 치킨 이런 거 하면 너무 빡세졌대. 힘들대요. 우리가 그 음식점 2개를 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배민 때문에 주문이 늘어서 좋으면 그렇게 썼겠어? 뭐 즐거운 비명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배민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가는데 배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뭐 수수료겠지 뭘. 근데 그 양반은 기본적으로 공포에 기반한 거잖아요. 공포에. 여기에 수수료 하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많은 경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데 내가 빠져 있으면, 우리 가게엔 빠져 있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매출조차도 빠지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공포심에 기반해서 가입하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배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 정도만 해도 전 충분하다. 거기에 무슨 영혼이나 뭘 얼마나 더 바라려고 그래. 저는 뭐 어떤 짓을 하든 그것이 지탄받을 짓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버셔서 배달 정보기술이라는 본인의 비즈니스 도메인과 관련되지 않은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거다. 그게 더 솔직한 거다. 돈 많이 버시고 그래서 좋은 일을 공헌하시라.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거다. 충분히 의미 있는 거다. 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대로 댓글로 너 그것도 모르면서 뭐 네가 떠들 자격 있니라고 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해설자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에? 그러면 내가 서울법대 못 나왔으면 아들 보고 서울법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물론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겠으나 비겁한 변명 같은데. 아니야. 세게 해줘.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신라 시대 살지 못했으면 난 역사 선생 못하나? 너 아르헨티나 못 가봤으면 지리 선생 못하냐고. 몰라서 약간 실수하는 거는 넘어가 주시되. 너무 비겁해졌나 막판에? 갑자기 역시 그딴대로예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전제가요. 문피가 앱 얘기 계속 하셨는데 배민은 저는 앱을 넘어선 이미 컬처 브랜드라고 봐요. 그런 의미로 보면 편의점에서 제가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거를 돈 주고 1,200원 주고 사면 분명히 얼마가 수익이 얘네가 늘 거거든요. 제가 아까 버벅거렸던 거 다시 정정하면 AARR은 어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리퍼럴,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레비뉴이거든요. 데이비 맥클로어가 개발한 뭐 프레임이래요. 근데 사실 이건 마케팅에 많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음에 그 625처럼 5,000원 할인해 주서라도 처음에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설치, 가입, 첫 주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거의 다 지워버려요. 여기서 리텐션 되는 게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1,000만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앱과 상관없는 다른 쪽에서 자꾸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는 게 어떤 분이 진짜 멋있는 얘기 하셨어요. 배민 분들 꼭 들으세요. 배민 혹은 뭐 앱 비즈니스 혹은 이와 유사한 오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민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배민은 지난 8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분이 제가 익명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왜 익명으로 해요? 누가 잡으러 와요? 이러더라고요. 백현정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였냐? 배민, 위트는 있지만 감동은 없다. 근데 아니 앱 비즈니스로 출발한 브랜드, 컬처 브랜드가 꼭 감동을 줘야 하나? 라고 그분이랑 제가 썰전을 하려다가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도 약간 가볍고 기피의 강요라는 책을 누가 나한테 선물도 해주고 야 너도 좀 이게 무겁게 얘기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그럼 저는 약간 배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위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기 꽃보다 할배 리턴즈에서 김용건 할배처럼 약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 그런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편집자 입장으로서는 피곤하지. 산만하니까. 근데 여기서 백현정 씨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위트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진짜 고객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지점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분도 기본적으로 배민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 기본 스탠스는 뭐냐면 위트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지나치게 위트가 있지만 아니 짜장면 배달해주는 앱 서비스 하는 비즈니스에서 무슨 감동을 찾고 그래. 아니 그거 자체가 지나친 요구라니까요. 이 배민 까는 척하면서 옹호해 주는 거야. 아니야. 배달의 민족은 그거로 감동 주기 다 깝치지 마시고 돈 버셔서 좋은 일로 감동 주세요. 중국집 사장들 500원씩 삥 뜯은 거 갖고 욕 안 할 테니 그거 모아놓고 정말 좋은 일 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 위트는 넘치는데 감동은 없다는데 자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이 어떤 상거래 행위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감동받은 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돈 주고 뭐 샀는데 혹은 뭐 AS를 받았는데 감동을 받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마케팅 한다고 그러고 브랜딩 한다고 말만 하면 고객한테 감동 주라고 개 구라를 쳐요. 감동 쉽게 와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비케어리 오데이셔스 골에 있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게 맞다면, 그게 그네들의 어떤 BHG나 그 비전으로 맞는 거라면 뭘 좀 더 해야 되냐면 정보 기술을 활용한다고 그럴 때 얼만큼 더 깊게 넓게 정밀하게 그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 하나 있어야 되고, 배달 산업을 발전시킬 때 산업을 발전시켜서 생기는 과실들이 얼마나 조금은 공평하게 나눠질 수가 있는 관심.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배달의 민족도 아주 처음에는 앱으로 하면 열심히 전화 돌려서 주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다 그럴 때 파는 사람이나 사 먹는 사람이나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측면에서 좀 노력이나 이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UI나 UX로도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할 때 그 돌아가는 혜택이 나름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이 뭐였냐에 대한 고민도 할 수는 있겠다. 배달의 민족은 왜 1등이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